반갑습니다. 이런 귀한 선물을 주셔서 뜻밖의 선물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 가볍게 진짜 그전부터 좀 같이 초대를 했으면 좋겠다 했던 저희 지인 김화보님이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막내딸 이화성양도 오늘 제가 여기 데리고 오는 어떻게 말하고 데리고 왔는지 궁금하죠? 네, 여기 다니면 창의력이 높아져. 화성아 같이 가자. 네, 창의력 높아지면 공부도 잘하고 다 잘 돼. 이렇게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 왔을 때 저는 작년에 2024년 4월에 오정희님의 인연으로 이 자리에 왔을 때 오정희님이 저에게 했던 영화 보듯이 진공 그냥 정화씨 오세요 했을 때 그런 방법으로 지금 화봉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 뭐라고 어떤 말을 해드려야 될까 뭐 이런 되게 고민이 있는데, 그냥 교무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자고 하니까 가볍게 지난 8주간에 걸쳐서 마음 공부한 내용에 그냥 간략하게 좀 나누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리를 주셨으니. 네, 저는 실은 이제 여기 수원에 사는 거 2015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되면서 계속 이쪽을 산책을 하면서 쭉 걸어 다녔는데 되게 온불교 수원교당이 좀 생소했습니다. 사람은 1도 없고 이 건물에 이 좋은 땅에 뭐 하는 곳인가. 그런데 거기 앞에 늘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게 이 프랑카드가 붙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제 스스로의 제 발로는 그렇게 인연이 닿지 않았는데 작년에 오정님을 통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고, 와서 이제 이곳에 마음 공부 반이 따로 있어요 했을 때, 질문을 했을 때 만들면 돼요. 신익교도가 원하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들게요 이렇게 하기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이군도 교부님 오셔서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 공부 반을 만들어지게 돼서 참여하게 됐는데, 저는 그 만들어진 8차에 수, 목, 토, 일, 오전, 오후 이렇게 공지를 냈잖아요.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다양한 시간을 배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제가 가장 편한 목요일 오전으로 신청을 했었을 때 그때가 딱 2명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으로는 교무님께, 교무님 제가 신청해서 목요일반을 개강을 해야 된다며 제가 다른 쪽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교무님이 1명이라도 한다. 전혀 상관없다. 1명이 오시기로 했으니 그 시간에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되게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진행한다 1명이라도 교화하고 싶어서 그 자리를 열었던 거. 그래서 저는 목요일반에 참석을 하게 됐고, 참석을 할 때 실은 일상의 다른 일에 바빠서 목요일 오전을 꾸준히 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되면 알람이 울립니다. 참석 불참 이게 문자가 오고 거기에 꼭 답변을 하게 나있는 그 딩동의 알람이 이걸 또 놓치면 안 되는구나 하고 해서 거의 8번에 잠깐이라도 다 참석을 하고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의 실행력을 보시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제가 조직활동에 이걸 접목해 보는 거, 내가 편안한 시간에, 우리는 뭔가를 할 때 있어 내 편한 시간에 내가 그냥 필요한 시간에 한두 가지의 강좌로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오겠다고 하면 그 시간을 열어서 그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주는 거, 이런 게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마음 공부에서 제가 깨달은 거는 자기 존중감이었습니다. 자기 존중감이, 자기 책임성이 높은 게 자기 존중감이라고 했던 거. 실은 이제 아이를 키우면 아이가 늦게 가거나 뭐 학원을 왜 계속 그렇게 패턴이잖아요. 학원을 늦게 가는 거. 그러면 이게 왜 저의 문제만을 내가 너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했던 이 부분이, 이게 같은 구성원에 있는 내 가족에는 나의 책임감도 있다고, 내 책임을 생각을 하니 제가 늦지 않게 내가 도와주는 것도 나의 책임이고 나의 존중감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되게 새로웠습니다, 저에게는.
그리고 또 뭘 어떤 이야기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자기계발이나 이런 책들을 많이 보면 이제 감사일기, 뭐 긍정적인 사고 이야기를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되게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마음공부 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땡큐라고 하는 감사가 thinking이라고 하는 생각이었다. 생각을 떨어뜨려서 적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실은 우리가 알고 있고 이걸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거는 쉽지 않는 상황인데 이거를 훈련받게 보니 이 세 줄 감사 일기라도 쓰게 되는 거. 근데 제가 2021년도에 5년 다이어리를 제가 그 2021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2021년도에 5년 다이어리면 지금 이제 쭉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3월 달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제가 거기 썼던 글이 있는데 그게 이게 나의 게으름이 아닌 부재로 못 쓰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글을 써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1년은 쓰고 제가 잊어버렸어요. 깜빡. 근데 교무님하고 마음 공부를 하면서 그 수첩을 찾아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2025년 하게 쓰게 되는. 그래서 이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 뭐 되게 큰 노트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이쁜 노트 사서 쓰세요 그랬지만 그렇게 하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거기에 세 줄만 조그맣게 쓰는 걸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되게 100세 건강시대에 되게 면역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면역을 키우려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일기라고 생각해요. 명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싶은 거 누구나 당연한 일인데 이 마음 공부 하반기에 꼭 참석하셔서 100세 건강까지 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희 감상자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